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원혜룡 8월 전세 대란 가능성 낮아 임대차 3법 고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6월 29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위험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늘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요,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 내 집 마련 욕구 존중, 규제 지역 풀어가는 게 원칙, 시장은 안정화 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하락장에는 규제 완화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 완화 강도도 강해지겠죠.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래 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토론회에서 두 가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가 임대차 3법이에요. 여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콕 집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건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서 민간 등록 임대사업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고 밝힌 부분이죠. 물론 이 두 가지는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내용으로 당장 현실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도 일단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임대차 3법은 왜 바꿔야 된다고 했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월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 증액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늘렸던 것이 핵심이거든요. 솔직히 이거 세입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원혜룡 국토부 장관은 이 제도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서 결국 세입자의 손해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당장은 전세 가격을 2년 안 올려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4년 뒤에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피해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아파트 시장은요, 어떤 특정 정책에 의해서 큰 변동폭이 나타나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요, 금리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을 규제와 연관시켜서 하면 늘 오류가 나오고 틀렸다는 부분이죠.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요, 바로 공급 부족에 따른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해서 민간주택 공급을 억눌렸다. 왜냐면 너네들이 분양가 상한제도 했고 재건축 초과이용 환수제도 했고 박원서울시장 봐라, 정비구역 대거 해제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네들은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집값 불안을 만들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 공급을 줄였다고 직접적으로 볼 만한 주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분양을 연기됐지 그게 실제적인 공급이 늦어진 건 아니거든요. 분양 시기가 연기된 거지.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가 편드는 건 아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했던 거는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원들이 일정 비율로 동의를 하게 되면 해제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민간 정비 사업은요, 주민 동의가 기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야, 우린 이거 싫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개발 행위 하고 싶다, 그럼 풀어줘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해서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공급 부족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연관을 시켜서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잡아요. 제가 볼 땐 저금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세냐, 금리 인상을 실제 진행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도 투자자들은 계속 오를 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공급 부족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 오를 거야. 그래서 실제 4월까지도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영향 없다는 주장의 기사가 꽤 많이 있었어요. 긴축이 꽤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하지만 지금 어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살 사람 없어진 수도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 5주째 하락, 금리 인상 우려에 수도권 낙폭 확대, 10명 중 4명은 하반기 집값 하락 전망, 3년 만에 상승을 앞질러 거래가 끊기면서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투자자가 빠질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책만 생각하고 금리 요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갈아타는 실수자 역시 이런 잘못된 믿음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 미리 이사갈 집 잡아두고 기존 아파트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 이상하다. 공급이 부족하면 내가 좋게 살았던 우리 집 왜 안 팔리지? 왜 안 팔리긴요.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금리를 보고 사는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갈아탈 때 집이 두 채가 됐네. 동시에 하락하고 있네. 그래서 이번 1분기 때 갈아타는 실수요자들 피해 진짜 많이 봤어요. 자, 전세 가격 전망도 동일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시행 1년 후에 급격하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네. 봐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30번 가까이 뛰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국 주택시장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자, 저희가 쇼킹 부동산에서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을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기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죠? 5월달에 기준금리가 0.5%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 밑으로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은 5억 전세자금 대출 맥시멈으로 받으면 월 이자가 70만 원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오피스텔 월세보다도 낮아요. 그러면은 2억 현금 있는 사람이 5억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은 신축 아파트 전세로 이사 갈 수가 있네. 한 달에 70만 원만 내면 너도 나도 돈 빌려서 가겠죠.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받은 전세금으로 은행에다가 넣었더니 이자를 얼마나 준다? 눈꼬리만큼 338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5억을 예금 맡겼는데 1년에 이자가 338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누가 받아요? 아무도 안 넣죠. 그래서 전세 대신 반전세랑 월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수요는 폭증해요. 야, 나 이거 전세자금 대출 빌려서 전세 들어가고 싶어. 반면에 공급은 급감합니다. 나 이거 받아봤자 돈 어디 보관할 데도 없어. 한마디로 전세값은 치솟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임대차 3법 시행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정책이 시행 중이니까. 그런데 전세 가격은 하락 중이에요. 자,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전세 가격 변동률 보면요. 서울 지역하고 경기 지역하고 인천 지역 모두 다 마이너스 흐름을 3주 이상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통계를 안 보고요. 여러분들 일반 아파트 시세 전세 가격 보시면요. 네이버 부동산 가시면 흐름 볼 수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피크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전세 가격이 다들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왜?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입주 물량이 전년도 대비 36% 줄었어요. 일정 부분의 입주 물량이 받아줘야 전세 불안 요인이 없는데 이번에는 평상시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모든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이 다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금리가 그만큼 빠르게 바뀌니까. 자, 기준금리가 0.5%에서 1.75%가 됐어요. 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기준금리가 0.5% 되면서 5억 전세자금 대출받은 임차인의 이자 부담이 7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얼마죠? 15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5억 원을 받은 임대인이 이것을 예금으로 넣어놨을 때 받은 이자 수입은 원래는 33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다? 1269만 원, 월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부분이죠. 이자 소득이 4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0.75, 1.75%밖에 안 되잖아요. 3%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8월 달에 예정된 전세 대란 사실상 가능성이 적다. 지금 언론들이 많이 경고했잖아요. 8월 달에 전세 대란 불안으로 사람들이 매수를 나서고 그 매수자 때문에 집값이 불안해질 거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는데 국토부 장관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쇼킹 부동산이 진짜 우려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언론이나 정부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야, 전세 급등 원인이 임대차 3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전세는 우상향하게 돼 있어. 당연히 근본 원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현재 전세 가격이 조금 떨어졌네. 하지만 금방 회복되겠지. 이렇게 임대인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 인천 지역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요. 서울 지역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물론 둔촌주권까지 입주했으면 더 많았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 환경이 더 안 좋아져요. 연말에 기준금리 3%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내년에도요 기준금리 3.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2년 전 전세 시세가 제일 비쌀 때였잖아요. 기준금리가 0.5%니까 높게 형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기준금리도 이렇게 많이 치솟아 버려요. 그러면은 전세 시세가 2년 전 대비해서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부동산 시장에 이거보다 큰 위기가 없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전세값 하락을 견디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추가 자금 마련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죠. 앞으로 전세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지면 지금 내가 이 정도 자금을 마련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세입자가 나갈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팔릴 수 있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그 임대차 3법 그대로 둠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올라갔고 입주 물량 늘어나서 이번 겨울부터 큰 충격이 나타나잖아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급급매로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겨울부터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 큰 재앙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한테. 자,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역대 최대 규모로 쏟아지는 로또 분양, 집값 폭락해도 본전이고 폭락 안 하면은 이익 볼 수 있는 좋은 분양들 쏟아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쇼킹 부동산 청약 가프에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내 집 마련을 좀 신중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